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된 관계로 바로 일단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서 좀 토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오늘 그 대전, 충청, 세종 지역 CEO 클럽 회원사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CEO 클럽의 시각에서의 견해나 회원사의 혁신 활동, 성과, 혹시 확산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그럼 바로 뭐 질문이나 견해 의견이 안 나와서 잠깐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노턴 파트너즈의 김진구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NCS 및 SQF 적용을 위해 그 조직의 직무 체계, 직급 체계, 직무 등급, 직무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서 NCS 수준이나 이제 역량 모델링 등을 구축해야 하는데 두 회사 모두 이를 고려해서 직무 분석이나 제도 설계를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표준적인 NCS 활용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잠깐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NCS를 추진하면서 이제 각 그 능력 단위별로 거기다 이제 직급을 적어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무가 담당해요. 담당이고 부장도 담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가에서 적용하는 거는 어떤 중견기업 이상 정도 되면은 거기 해당되는 직급이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게끔 다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이 부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일 자체는 부장이 아니고 과장급 이상이면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고려해 가지고 과장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자체에서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장 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직급이 어느 때부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이게 계속 교수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데 저희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직급이라든지 어떤 직무 체계상의 어떤 그 직무 구분이 그렇게 사실 뚜렷하지는 않고요. 크게 나눈다면은 실무 인원과 리더 인원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표준적인 활용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나눠봤고요. 사실 앞에서 그 발표 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별로 팀 내 개인별로 차별화된 직무 기술서까지는 저희가 시간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김진구님께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자유토론을 CEO 클럽 회원사와 함께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가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또 이제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도 괜찮고 이제 의견도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일터혁신과 NCS 연계에 대한 사례 발표였고 이미 NCS는 사업장에서 이제 기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방면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나 토론 등을 들으시다가 우리 사업장에 좀 비춰봤을 때 좀 비교가 되거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앞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시거나 기관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저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넷비주얼드 박광봉 대표입니다. 저희 넷비주얼드는 사실 NCS 컨설팅 운영기관으로 2015년서부터 처음서부터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오면서 사실 우리가 NCS 컨설팅 자체만 가지고는 이 성과를 내기가 그 기간 끝나면 그 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한데
그 사후 관리 부분이 이제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는 다른 이제 뭐 공단의 사업주 훈련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또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 가지고 NC에서 끝나고 끝나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그러면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연계해서 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베스트 HRD 인증까지 받은 그런 기업도 나왔고, 근데 여기 이번에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터혁신이 사실상 전단에서 이런 우리 NCS 컨설팅을 받은 후에 연계가 된다면 아마 시너지가 아마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공단과 노사발전재단하고 어떤 업무 협의도 됐다고 하니까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늘 참석한 이유가 내년도에는 일터혁신과 연계시켜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명단에 보니까 그 컨설팅 기관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몰라서, 연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좀 받아가지고 그 컨설턴트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사실 그걸 운영기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기관에서 역할을 못해주고 그러면 단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좀 확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걸 주시면 어떤 확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접수해 주시면 저희 심사 선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자유롭게 말씀이나 뭐 첨언도 괜찮은데요. 예, 저기 손 드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참여혁신의 박원순 기자라고 합니다. 네, 두 곳의 사례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질문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든데 이제 NCS를 통해서 직무 기술을 좀 구체화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업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내일인가? 혹은 뭐 일이 늘어난 것 같은 좀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그것이 하나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터혁신 부분에서 이제 노동의 참여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노사협력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김철욱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NCS를 활용하니까 이제 직원 참여가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한 건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발표가 이제 직무 분석이나 제도 설계 프로세스 같은 관리 방안들이 좀 약간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과정에서 노사 협력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 저보다는 이 두 번째 발표 쪽으로 질문한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현장에서 자기 업무 늘어난 것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그런데 현장이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NCS 직무 분석을 하던 대부분이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이고 현장에 해당되는 일은 그 기존의 작업 표준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다 거의 돼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 MES POP라 그래가지고 생산 실행처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 체계하에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블릿이라든가 이제 PC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작동을 잘 못해요, 현장들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스마트폰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가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무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와, 뭐 이런 일도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데 실제 현재 이렇게 저희 많이 해요.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것까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이제 그런 이제 그 업체 보고 선정하란다. 2, 3년 뒤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전자입니다. 그 대표는 앞으로 2, 3년에 있는 일까지. 근데 절대 5년 뒤에 10년 뒤를 위해서 언제 쓸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두자. 이거 저희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자체를 구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업체는 뭐 많아야 한 150명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 적은 데는 되게 한 50명이나 이 정도 되는 데인데 노동조합이 없어요. 대부분이 노사협의회로 끝나지. 근데 노사협의회는 그렇게 크게 뭐 그 노사비에 선정했던 그 대표 노 쪽의 그 부분이 대응이 다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해진 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그 노사협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쟁을 위한 투쟁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00이 아니라 50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그 저금급 기업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제일 저거한 건 뭐냐면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느냐가 제일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열린 창구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표한테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걸 풀어주고. 근데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보면 신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창구가 많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문제가 되면 합리적이면 그걸 다 반영해주고 고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강압적이고 뭐 이런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답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여러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직무기술서 직무분석을 실시할 때는 사실 백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어서 뭐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들이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업무 그 작업을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지만 그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 제출이나 그런 어떤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NCS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하고 관련 없는 업무들은 빼주시고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소거하는 형태니까 작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이제 NCS를 보면 작업 내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면서 좀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 어느 기관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하는지는 사실은 일단 거기 합격하고 들어가서 기본 오리엔테이션 받고 직무 배치 받고 나면 그때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속인주의 시대에 일하는 방식인데 지금의 특히 MZ 세대들은 나를 기업과 동일시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업무 범위, 소위 얘기하는 R&R, 로렌스 바레스 같은 게 굉장히 명확한 걸 좋아하고, 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되게 옛날처럼 모호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면 그럼 내가 어디까지라고 어디까지 책임지라는 거냐, 되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일이 많더라도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변하고 있는 그것이고, 특히 아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그 방식,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직무주의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업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또 묻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그런 변화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박완승 기자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첨언이나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가볍게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지방공기업상 지방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김종욱 대리인데요. 먼저 그 컨설팅 대상이 됐던 신의하고 고려 BNP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과업 이거 하신 걸 보니까 일단 동일 집단이신 것 같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직 시범 운영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까 저기 민경찬 저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직무 분석을 하면서 그 직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난이도, 중요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에 근로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결국 그게 나의 성과, 보상, 보수와 연관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정착이 돼서 이제 분명히 어떤 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 운영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집단분에게 이어 연장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공단은 정규직은 한 3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하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이질적인 사업들과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소각장 같은 플랜트 설비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관련하신 분도 계시고, 화장로도 계시고, 수영 강사도 계시고, 또 저 같은 사무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좀 이렇게 NCS나 이런 일터 혁신에 대해서 조금 항상 뭐 CEO나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셨지만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이런 도입이 늦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면은 어떤 사측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건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복수노조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무 분석에 대한 NCS 컨설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꺼내면 이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이죠. 직무급제를 우려하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저희가 일반 직원들도 그 호봉제고 상위 직급들은 연봉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출발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로서 이게 보니까 이 NCS 기업 활동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이제 전문가 집단분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실무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런데 팁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답변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어떤 보상과 연관시키냐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과가 있어요. 이제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오창에 있는 제니코스 같은 사례인데 그 평가 시험을 봅니다. 거기 그 전무님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 그 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하고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들 그 평가하는 그쪽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훈련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거는 왜냐하면 이제 되게 OJT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교육에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니면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밖에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관련된 와서 하라. 주로 상공회의소를 많이 이용해서 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제일 그걸 모든 걸 갖다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아예 그냥 직무기술 관련 직무기술 다 해당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시험은 안 봐요. 단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쪽도 신의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은 KPI를 적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불량률 같은 거는 평가가 상당히 좀 그래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의 작년에 발생됐던 불량률이 얼마고 생산성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갖다가 올리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평가 방식을 씁니다. 근데 주간에는 열심히들 하는데 야간에 보면요, 일하는 거 거의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CCTV를 저거 하고 그래도 다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차이가 심합니다. 불량률하고 생산성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관리도로 따진다면 이상 요인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자기 현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있고 아까 이제 팀별 KPI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별인데 팀별로만 적용했다는데 제가 쪽에서 주로 하는 거는 개인별을 많이 합니다. 개인별 왜냐면은 팀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별과 개인별을 갖다 합쳐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차별화두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 제도를 다 만들어줘도 나중에 이제 대표님이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은 불만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분위기상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진행하는 거지만, 근데 대부분이 호응을 많이 합니다. 요새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MZ 세대 같은 경우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그러니까 내가는 너무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봉급이 똑같냐, 막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미국식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KPI를 정하고 접근하는데 이제는 옛날만큼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당연히 여긴다든가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부담감을 느낀다는데 이거는 NCS뿐만 아니고 일태혁신도 그렇고요, MSPP도 그렇고 IS를 추진 그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이 아니죠. 컨설팅은 거기에 대한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회사에 적용해야겠다는 거는 그게 대표가 좋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걸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고 시작해야 되지 시작하고 나서 공유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설득,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회사가 뭐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당신들한테 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주지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 컨설팅을 도구를 써서 하든지 본인 스스로 진행을 하든지 하는 거는 방법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전후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상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려 BM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무 분석이나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반겼고요. 이유는 기존에는 사실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된 바도 없고 어떤 연봉 인상이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 아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전 컨설팅대 유노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조를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직원들한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대가로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점진적인 시행으로 지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봉과 연동되는 부분은 사실 최종적으로 실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경영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가 답변은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소장님 말씀. 지지난주인가 국회 사무처에서 인사 개방직 공무원 뽑는다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들어가시면 해야 될 일이 국회 사무처에도 한 500분 정도의 공무직이 계신데 거기 청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거기는 복수노조가 4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까 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게 그런 업무에 대한 구분 개념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 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뭐 굳이 뭐 그 임금을 나누느냐 그리고 그냥 같은 가족이다. 그래서 사실은 IMF 이전에는 지금 이제 청소 경비가 다 외주화됐지만 다 같은 기업에 있으면 비슷한 임금 받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족주의적인 그런 건데 지금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또 부분은 제가 이제 공무직위원회에도 그 공무직위원회 임금 이제 협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 직무에 맞는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연구 경영을 하면서 각 직무 주요 직무들을 해서 주요 직무를 분석해서 그러면 좀 비교해 보겠다고 했더니 또 비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당하는 건 싫다는 거죠. 뭐 또 직무급으로 간다는 우려도 있고. 그러면 비교를 안 하고 그럼 과연 어떻게 공정한 임금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차등적으로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뭔가 그거를 또 그래서 서구가 동노동임을 어쨌든 주장하고 실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차등적 임금을 주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직무급으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생각은 조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제도적인 부분은 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아마 직무 굉장히 복잡하고 많으실 텐데 그쪽에 질문을 던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만약에 공정한 차등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그럼 받기를 원하시냐. 예를 들면 키 큰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하냐,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하냐,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작업은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동의가 좀 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많은 기관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좀 주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일터혁신 컨설팅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질문하신 분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지금 사실 시간은 지금 다 경과를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거 꼭